오늘 진행받던 법무부의 대리와주의 윤형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나경원 의원실과 법무부의 대리와주가 공동 개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선거협회가 주관하는 6.3 지방선거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인도가 많이 좋다고 들었는데 경남 사천, 그 다음에 경북 봉화에서 참여해 주셨다는데 그만큼 이번 아카데미가 내실 있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강좌, 선거 전략, 정치 자금, 그 다음에 선거 부재 망라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좌를 통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 잘 달성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간단하게 진행 과정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집 받으셨겠지만 자료집 앞부분에 강의 순서가 있습니다. 원래는 원내대표 맡으신 나경원 의원님, 원내대표 맡으셨던 나경원 의원님께서 먼저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좀 이렇게 의정 활동 때문에 조금 늦게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김일호 전 서울시장 위원장님과 신우영 전 중앙선관위 정책실장님의 특강과 강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오시는 대로 축사와 그 다음에 사진 촬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서울시장 위원장 맡으셨던 김일호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6.3 지방선거 관련된 이슈를 위주로 특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세 가지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째, 신우영 전 선관위 정책실장님께서 선거 규제의 전략적 활용과 정치 자금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정치 선거 전문 컨설턴트 대표를 맡고 계시는 석정득 대표님께서 선거 홍보 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변호사 맡고 계시는 김진동 대표님께서 과거 선거 전담 부장판사로 계시면서 느끼셨던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 담당했던 사안들 위주로 해가지고 위반행위 수사 및 재판 대응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직순에 앞서서 국민회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대학교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한국선거협회 정정수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내용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거협회 회장입니다. 네, 참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권은 물론 경남 사천 이 지역에서 또 경북 봉화 이런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정치 관련 선거법 관련 이러한 강좌를 많이 앞으로 열어서 이런 자리가 활성화되어서 지방의회 기초 역량이 강화되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품격 있는 그러한 정치 문화가 발전되어서 이 나라 성장에 큰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든 경청하셔서 여러분들의 뜻하시는 바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분 몇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아까 사회자가 말씀한 대로 갑자기 큰 일이 생겨서 조금 있다가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 다른 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호 국민의힘 전 서울시당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예, 다음은 오늘 강의를 맡으실 신우용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님, 저 뒤에서 지금 감사합니다. 다음 그 서종두 대표님과 김진동 대구아주 대표님은 이따 강의 시간에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히 오늘 그 문상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 상임위원을 지내신 장관급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그리고 다음은 그 대한민국 선거방랑회 조직위원회 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우리나라의 그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요즘도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유윤희 대한행정사회 전 부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저 뒤에 서 계시는데. 예, 다음은 그 국회 소속 그 위원도 하셨고 지금 법무법인 대리와주 고문으로 계시는 현재 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조합장에 도전하고 계시는 박효순 고문. 예, 여러 참 그 분들을 소개해 올려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지금 대한민국 지방의정회 사무총장님도 지금 오시고 계시고 또 당협위원장님 한 분도 오신다고 했는데 안 보입니다만 오시는 대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더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드리자면 현재 오전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이시고 과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최근에 또 지방선거 선거기획단의 단장 맡으시면서 지방선거 관련된 당의 그 주요 기조를 정하시는 데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좀 모시고 축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입니다. 전부 지방선거 출마자신가요? 네. 전부요? 네, 전부 새로운 도전자시고요. 자, 그러면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지금 반짝반짝 오셨는데요.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지방선거 출마 결심하신 여러분들 이제 축하드리고 꼭 좀 다 당선되셔서 가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셨으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출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꼭 당선되셔서 역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걸 먼저 마음을 또 그런 기원을 드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고 지금 국회에서도 이 여러 가지 행정부, 사법부 모든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 견제와 균형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축사 말씀보다도 짧게 여러분들이 선거에 임하는 노하우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거에 잘 당선되실지 짧게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공천일 거예요. 요새 보니까 돈 공천 이런 거 나오는데요. 제가 우리 당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번 100개 해야 된다. 절대 앞으로 이런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그 해당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제명시키고 현역 의원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쫓아내는 것은 물론 의원직 박탈을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흉흉한 얘기가 많을 텐데요. 저는 이런 데에 속으셔도 안 되고
또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 공천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당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천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 걱정하시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럼 공천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일반적으로 요새 위원장들이 웬만하면 경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 본인이 이렇게 좌지우지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보다는 당원들이 선택하게끔 하자 해서 경선을 많이 합니다. 자, 경선은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대부분 광역단체장을 빼놓고는 대부분 당원 경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론조사 경선의 경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원 경선을 대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디 출마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으면 그 지역에 첫 번째, 그래도 아무리 당원 경선을 하더라도 당협위원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의 마음을 얻으셔라.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당협위원장 다음에 나는 당선이 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의 마음을 얻어서,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다음 총선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플랜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당원을 더 많이 아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당원들을 많이 접촉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본선인데요. 자, 본선은 어떻게 이길 거냐. 요새 보면은 마음이 답답하시죠? 이거 이길 수 있어? 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선거는 마지막 15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는 여우같이 잘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언론이 사실상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꺼풀만 열어보면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안보도 경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모두 걱정입니다. 자, 뭐 요새 뭐 최근 뉴스만 해도 DMZ 개방 문제 갖고 통일부 장관과 유엔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안보에 있어서 미국이 4년에 한 번씩 국방 전략을 발표하는데 새 국방 전략에 따르면 핵 우산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뭐 미국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한미 간의 경제, 외교,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 우리 국방 안보에 대해서 이제는 핵 우산을 안 씌워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보 구멍이 이렇게 뻥 났는데도 지금 뭐 국민들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 또 경제 부분도 코스피 5천만이지 물가 줄줄이 오를 거고요. 저는 그 효과가 곧 지방선거 때쯤 나타날 거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코스피나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다락같이 오르는 것 때문에 지금 이들이 건드리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아시다시피 연금은 우리 미래 세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머니인데 이거에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올리고 그것이 결국은 주가 부양과 환율 방어에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전체적인 안보, 경제, 이런 연금 문제를 보면 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흑색무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당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만나는 시민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좀 더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중도 확장이니까 제가 뭐 민주당도 좋아하고요 국힘도 좋아하는데 그냥 국힘으로 나와요 뭐 이런 얘기하고 다닌다고 표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지역에서 어떻게 뛰셨어도 국힘의 이름도 뛰시는 겁니다. 그러면 국힘 덕을 보시는 거고요. 저는 늘 그래요. 저도 국힘을 지우고는 당선될 수 없다. 모두들 정당의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지역의 주민들도 아셔야 된다. 그런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 저는 예전에는 보수는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 그랬는데 지금 거꾸로다. 부패가 민주당의 대명사가 되었다. 김병기의 돈공천, 김경의 뇌물공천,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뇌물 갖다 주고 돈공천 하다 보면 그 정치가 바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정말 이 포인트 잡아서 가서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쓸데없는 인사말이 없다. 한마디를 남기더라도 꼭 여러분들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 홍보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홍보는 본인이 내재화되어 있는 본인이 드러낼 특성을 상대 후보로 예정된 사람과 차별화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홍보 포인트를 잡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얘기해야지 저도 시간만 있으면 제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이 왜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저는 늘 그럽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가장 분명한 합의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정치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재명처럼 하면 국간 허물고 파퓰리즘으로 확대 재정에서 맨날 돈 풀면 결국 우리만 쓰고 행복한 거 아니냐. 우리가 정치하는 것은 그 의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뭐 지역에서는 전 늘 그럽니다. 투트랙으로 해라. 발로 열심히 뛰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공중전 앞으로 뭐 현수막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잘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 많이 다니시고요. 저 온 별별 제가 정치적 순환을 많이 겪다가 다시 당선돼서 쉽지 않은 동작에서 당선돼서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2번씩 드렸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처절하게 선거운동 지금부터라도 하시라. 밖에 가서 입만 터는 정치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경원 화이팅!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특강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김일호 위원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실 예정인데 김일호 위원장님께서는 당 공채로 입사하신 다음에 당의 요직을 거치시고 그다음에 국회 정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중앙당에서 총무국장, 당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서울시당 사무총장 거치셨고요. 행정부에서는 특임장관실 장관정책보좌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들을 거치고 서울 강서병원 방역위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출마하셨고요.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다고 하시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가장 서쪽 서울 강서병 방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일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오늘 주관하고 계신 선거협회 회장님인 정동수 회장님이 이런 토론회를 주최하신다고 하셔갖고 또 우리 제 존경하는 평소에 존경하는 나경원 대표님하고 그다음 선거협회, 그다음 행정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의정회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토론회를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은 특강을 한번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 정도로 특강을 드릴 만큼의 위치가 되지 않아서 고사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저 지역에 오신 소중하신 분들, 또 저와 같이 정치를 하고 계시는 시의원님들, 부의원님들도 같이 오셨지만 2000년도 초반에 제가 당에 사무처 당직자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정당에서 25년 동안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뵙고 또 정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왔거든요. 최근에 제가 만나 뵙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뵈면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올해 있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구의원이 정말 되고 싶다.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냐? 나는 시의원, 구의원이 어떻게 돼야 되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드리려고 이 자리에 감히 서게 됐고요. 오늘 드리는 저의 말씀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전혀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그동안 25년 동안 당에서 있으면서 느꼈고, 그리고 또 지금도 나는 왜 정치를 하느냐 매일매일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다짐했던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조금이나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녹화 영상이 돌아가고 있어서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선거법으로 걸리지 않도록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 올해 정치를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여쭤보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시의원, 구의원이 될 수 있냐?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대답은 공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천을 받으시면 정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2005년도에 우리 지방의회에 정당 공천제가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국회 일각과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정당에서 공천을 줬기 때문에 동네에서 정치를 하시는 시의원님들, 부의원님들,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정치권에 휘말려서 공정한 의정상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정당 공천제 폐지를 굉장히 주장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지방의회를 아예 폐지하자, 아니면은 시의원, 구의원들 다 합쳐서 광역으로 만들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공천제가 계속 존재하는 것은 공천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공천 때문에 뭐 단수 공천이다, 전략 공천이다, 공천이 파행이 났다, 공천이 문제 있다라고 해서 공천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거든요. 공천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공식적이다 또는 공정하다라고 하는 공자와 추천하다, 첨가하다라는 첨자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게 공천입니다. 그래서 공천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공식적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죠.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저희 당에서 이 사람을 보증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당에서 심사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격심사를 다 해서 이 사람을 우리 당의 공식적인 사람이라고 보증을 해주고 당이 대신 보증을 해주는 거죠. 지금 당에는 거대 양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이 공천을 한다는 건 당이 그 사람을 보증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 당의 후보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각 당에는 당헌 당규라는 게 있거든요. 당헌은 당의 헌법이라는 뜻이고 당규는 당의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뭐 그냥 제가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치를 직접 하시건 또는 정치를 하지 않으시건 또는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건 없으시건 간에
전반적으로 수없이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드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은 결국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여 지방의원이 되느냐 이 관심이 있으시고, 혹시라도 정치를 안 하시더라도 지나가다 뉴스에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 그때 그 강의를 했었던 김일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시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에는 헌법이라고 하는 당헌이라는 게 있고요. 각 당은, 그건 양당이 다 똑같습니다. 당에는 당의 법률이라고 하는 당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공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공천이라는 거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당의 후보를 추천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정성이라는 것도 그 안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각 당의 공천이 끝나게 되면 가처분 소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효력정지 요청을 한다 그러나 전혀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당에서는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나 저희 지역이 시의원분이 2분이 계시고 구의원분이 3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이 7개거든요. 그러면은 7개의 지역이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당서병에서 공천이 돼야 되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한 5분 정도가 한 지역에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만 공천 신청하시는 분이 대략 어림잡아서 35명에서 한 40명 정도 되겠죠. 서울만 보게 되면 그런 지역이 4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명, 1,500명에서 1,600명 정도가 지원을 하시고, 그 중에서 공천을 받으시는 분은 시의원, 구의원 합하면 한 300여 명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천 신청하신 분보다 공천이, 그 중에서 공천이 되신 분이 있고 안 되신 분이 계셨을 때 안 되신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공천의 과정은 결국의 끝은 불만과 그리고 만족하지 못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요새 만나시는 많은 분들, 오늘 오전에도 만났고 어제 저녁 때도 만났고 이제 면담이 들어오면 많이 뵙잖아요. 그런 분들이 난 이번에 시의원 구의원이 되고 싶다. 공천을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그 당협이 어디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저희 지역도 있지만 서울의 다른 지역 분들도 만나거든요. 그럼 모르고 계셔요. 어디시죠? 제가 어저께 만났던 건 마포에 사신다는 거예요. 마포에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그 공덕동 어디 사신대요. 거기는 마포 무슨 지역이시죠? 그랬더니 몰라요. 그럼 거기는 저희 당의 당협위원장이 누구시죠? 정확히 저는 이제 알지만 정확하게 성함을 몰라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정치를 지역에서 이런 활동, 저런 활동, 이런 활동, 저런 활동, 제 아는 사람 먹고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막 얘기하세요.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당에서 공천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당에 있는 당협위원장이나 아니면 당에 있는 당직자, 당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 전혀 모르시는 분이죠.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실 조금 멀리 계신 분인 거죠. 당 활동을, 당에서 공천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당 활동을 일단은 좀 하셔야겠죠. 당협위원장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 당에서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탄핵과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대선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야당으로 내려가고 최근에 당에 많은 분란이 있어서 당을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당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애정과 당에 대한 그 정체성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공천이라는 단어는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공천이라는 것은 우리 당에서 이 사람을 우리 당의 브랜드다. 이 사람을 보증을 서주는 건데 우리 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을 보증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공천권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고 전행을 일삼는다. 그러는 분은 사실 안 계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권한은 있지만 전행을 휘둘릴 수 있는 구조가 사실 지금은 아니거든요. 다만 당에 있는 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중앙당, 그 여의도 중앙당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17개의 서울시부터 제주도까지 17개 시도당이 있습니다. 시도당 밑에 234개의 당협이 있고 그 당협에다가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한 명씩 다 임명해 놨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그 당을 잘 이끌어 달라라고 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권한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권한을 전행을 하지 않고는 당에서 엄밀하게 감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원분들이 중앙당이나 시당에다가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많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 통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단순히 우리 당협위원장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시면 그 또한 정당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이 부여된 정확한 어떤 과정들이 조금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당의 당원 당규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2월 달에서 3월 달쯤 되면은 각 시도당별로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천심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막 공심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심사라는 말이 너무 일방적이다 해가지고 이제는 관리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해서 공관이라고 하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겠죠. 그 공관위 규정을 보게 되면 정확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방의원 후보자에 대해서 공관위는 자격심사,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후보자의 추천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끔 원칙적으로 협의를 해라라고 당원당규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써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거예요. 써 있지 않으면 협의를 하면 안 되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공천이 잘 안 되신 분들 또는 의도대로 되지 않은 분들은 가처분 신청을 하시건 아니면은 그 효력정지 그 신청을 하시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협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공천심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한 20여 분 내외로 그 안에 3분의 1은 당내 인사, 3분의 2는 당 외 인사로 뿌려지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로 오신 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인 강서 병구에 공천 신청하신 분이나 거기서 활동하시는 시의원, 구의원들을 알지를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여 명 이상, 1500명 정도의 후보자들이 와서 서류를 다 냅니다. 서류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다 심사를 해야 돼. 심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예, 경선을 하건, 단수 추천을 하건, 우선 전략 지역으로 하건, 심사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시의원, 현역 시의원 뭐 신청하신다면 그분한테 물어볼 수는 없겠죠. 당협위원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누구인가 여쭤봐야 되는데 그거를 각 당은 당헌 당규에다가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과
협의를 해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협의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그동안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 또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 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를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선출직자들은 4년 동안 잘하면 평가를 받아서 재공천을 받아야 되고, 4년 동안 못하면 새로운 사람이 공천이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선거제도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첫 번째로 정치를 하시고 싶어 하고 선출직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 지역, 자기가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의 당협위원장과 잘 협의를 하시라. 협의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당협위원장과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거는 저희 당뿐만 아니라 각 당이 다 똑같습니다. 최근에 그 헌법소원에서 3%가 풀리긴 했지만 그거는 비례대표의 얘기거든요. 지역의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건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공천이 되느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저희 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씀을 가지시기 때문에 저희 당의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경선. 다들 알고 계시는 경선. 그 두 번째가 단수이고, 세 번째가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돼서 후보를 놓는 겁니다. 그 3가지밖에 없어요, 방법.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경선이라는 방식은 말 그대로 경선을 하시면 됩니다. 후보자가 5명이 공천시장을 했다. 그럼 자격심사를 통해서 2배수 혹은 3배수로 뽑아가지고 압축해서 그 사람 경선시키면 됩니다. 그 압축하는 과정은 어떠냐? 자격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자격심사를 누가 하느냐? 공천관리심사위원이 해요. 그럼 공천관리심사위원이 어떤 걸 가지고 자격심사를 하냐? 신청하시는 후보자들 여러분들이 내신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본인 자기소개서부터 범죄, 체납, 그 다음에 병역, 그리고 가족관계, 그리고 평판, 이런 걸 가지고 서류심사를 하죠. 서류심사를 한 이후에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해 협의를 하죠. 그 다음에 협의를 하면서 그 다음은 지역의 실태조사를 나가죠. 누군가가. 그래서 실태조사를 나가서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막 듣고 오죠. 그래서 자격심사를 통해서 후보를 압축하게 됩니다. 압축하게 되면 2명에서 3명 정도 되겠죠? 그럼 경선을 합니다. 그럼 경선을 어떻게 하냐? 그거 다 규정이 있어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유권자 0.1% 이상으로 그냥 경선 치르면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으로 경선을 치르면 됩니다. 그리고 시형 구형들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으로 경선을 치르면 됩니다. 그 경선 치르는 거죠. 그 경선이면 성선하려면 거기 선거인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죠. 선거인단도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책임당원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당원은 아시겠지만 당비를 1년에 3회 이상 내신 분들 책임당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7개동인데 저희 동만 보면 저희 동이 7개동인데 저희 당원이 15,000명, 책임당원이 15,000명, 그러니까 일반 당원 훨씬 많죠. 돈을 안 내시는 분은. 책임당원이 15,000명이라고 하면 각 지역에 한 2,000명 정도 되시겠죠.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동을 2개에서 3개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4,000명에서 5,000명. 시의원은 4, 5개 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7, 8,000명. 근데 그분들이 다 경선 선거인단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거인단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책임당원 중에서. 뭐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만들겠죠. 그거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겠고. 그렇게 해서 선거인단, 그러니까 이제 요새 뉴스 보시면 막 당심이다, 뭐 민심이다, 막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선을 할 때 지금 저희 당의 규정으로는 당원을 50% 섞고, 그 다음 여론조사를 50% 해가지고 5대5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걸 민주당이 권리당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도 당원을 70%까지 올리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냥 당원은 다 필요 없다. 일반 국민 100%로 그냥 하자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신데, 이견이 있을 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지금 현행 방식인 당원 50%와 일반인 50% 섞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당원 50%는 책임당원으로 하기 때문에 뭐 보통은 구청장 한 1000명, 구의원 한 500명 정도로 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 또 조항이 또 하나 뭐가 있습니다. 시구위원 선거의 경우는 여론조사를 안 하고 당원 선거인단으로만 경선을 해도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섞지 않고 그냥 당원 선거인단으로 돌립니다. 그렇다면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동네에서 시의원, 구의원을 하고 싶으신 분이 당원들을 아무도 모르는데 경선을 통과할 수가 없죠.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원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역 시의원, 구의원만 계속 정치하고 아무도 정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천을 받는 세 가지 방식은 경선과 단수와 그 다음에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일부러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어떤 한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의결을 해버리면 그 지역은 경선도 안 되고 단수도 안 됩니다. 그냥 그 지역은 당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그냥 내려가서 거기서 당의 후보자가 되겠죠. 우선 추천 지역을 할 수 있는 그 규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우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당세가 너무 약한 지역, 계속 국회의원이 계속 떨어진 지역. 그다음 또 하나는 후보자가 없거나 지금 공천시청장 후보자가 너무 자질이 부족한 지역. 그 지역은 우선 추천 지역으로 그냥 선정해가지고 그냥 공천하면 됩니다. 그런 방식을 당에서 많이 쓰죠. 그러면 공천 신청한 뭐 어떤 A라는 지역에 공천 신청한 사람이 5명이 들어왔는데 그걸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해 버리면 5명 다 탈락하는 거예요. 그 5명이 바로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내죠. 그러나 당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게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순간 거기는 당에서 그냥 선거 전략을 위해서, 선거의 경쟁력을 위해서 후보자를 그냥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우선 추천 지역을 많이 선정하고 있다. 거기는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되는 순간 여기는 여성만 뽑겠다 그러면 여성들을 다시 받아요. 그래서 다시 받아서 그 중에서 다시 선정을 하죠. 또는 나는 여기 청년만 하겠다면 청년들만 오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하겠다면 장애인만 오는 겁니다.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지역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수 추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당에서 많이 공천을 하거든요. 단수 추천은 한번 5명이 신청을 했다고 보시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어느 지역에 한 명만 공천 신청하면 그 사람 그냥 공천 주면 됩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게 단수 공천이라고 하고 5명 정도 공천 신청을 했는데 아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니까 4명이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심사 과정 중에 당협위원장 의견도 많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절대로 우리랑 같이 정치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회당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럼 그런 분들은 공천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명 중에 1명이 월등하고 4명이 전혀 자격이 미달이다. 그러면 그냥 단수로 하면 됩니다. 그 자격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자격심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또 뭐 무슨 재판 중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파렴치범이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 무리를 빚었다거나 아니면 윤리위에서 징계를 먹었다거나 아니면 당무감사를 했는데 감사에 걸렸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다 탈락이에요. 자격심사에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아까 말한 당에서 보증을 해서 공천을 하게 되면 거기다 비난은 당이 오롯이다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당에서는 최소한 그런 분들을 공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경선 또는 단수 또는 그 지역을 우선 추천으로
선정해놓고 그 중에서 한 명을 공천하는 방식이 세 개밖에 없어요. 방식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고 분명히 모든 후보자들은 다 똑같아요. 내가 제보다 난데 왜 내가 공천을 못 받냐. 내 저 사람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고 저 사람보다 득표율이 훨씬 높은데 내가 왜 못 받냐라고 하지만 한 명을 공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 때 10개에서 20개의 방식을 거기다가 넣어서 공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명이 있지만 어떤 그 잣대를 들이대서 공천 신청한 5명에서 10명 사이 중에 9명에서 4명을 떨어뜨려야 되는 과정이 공천의 과정입니다. 공천은 사실 한 명을 공천 주기 위해서 나머지 분들은 눈물을 먹고 그 사람들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또 안 된다라고 저희가 설득을 하고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너무 많아요. 다. 너무 많습니다.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1부터 10까지의 기준 중에 1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이냐 9번을 통해서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거는 공천관리위원회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 그리고 공천을 거기에 관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정무적으로 또는 정량과 정서적으로 평가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믿고 맡겨주시라. 왜냐? 공천 신청을 하실 때 서약서부터 저게 공천 결과 20-30종이 되게 거기에 다 당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거기다 그 다 사인을 해서 내시거든요. 이건 법률적으로 다 검토받고 많은 법률가들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 다 본인이 사인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당의 후보로 나가지 못하는 순간 그걸 다 무효화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보다는 당을 좀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라. 당도 당선 가능한 사람을 공천을 하겠지 되지도 않는 사람을 공천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당에서 공천 심사의 간사를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의원, 부의원님들을 배출했고 그분들과 울고 웃으면서 25년간 정당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필승 전략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후보자가 되고 싶어 하시고 정치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필승 전략이란 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의 훌륭한 후보로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괜찮고요. 혹시 주위에서 공천을 받아서 우리 당의 후보로서 나가 지방의회에서 정말로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저는 최대한 오늘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뭐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들어보시고 또 혹여라도 또 의문이 있으시면 강서 병에 항상 있으니까요. 강서병 우리 그 성산대교에서 시작해서 김포공항까지 저희 강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또 연락이 힘드시면 문자로 주셔도 되고 제가 하시라도 편하고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공천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 정종수 회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아카데미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요시기 때문에 공천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른 의견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는 공천이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왜 저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라고 하실 분도 계세요. 그러나 곧 있으면 2월, 3월부터는 매일 뉴스에 공천이라는 단어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아마도 별로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그때 3월, 4월에 가시면 우선 추천 전략, 단수, 복수, 심사 이런 얘기 막 나오면 그때 그런 내용이었구나라고 해서 기억이 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혹시라도 뭐 저는 여기까지는 제가 일단 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뒤에 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또 분들께서 좀 더 실무적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 많이 해주시겠지만 저는 제가 당해서 그동안 느끼고 바랬던 것을 좀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 혹시라도 그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 저에게 말씀 주실 분 있으면은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저는 이거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 들어주시면은 한두 개 정도 말씀 주시죠.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 2022년도 공천 누리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공천 누리라는 게 이제 그대로 하면 공심위에서 누를 정하는데 그 시의원, 구의원은 2번 하신 분들은 가번 추천 금지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2번 정도 되신 분이 이제 가번 추천을 금지한다. 예. 되신 분 많은데요? 네. 3번 되신 분이 많아요. 있죠. 세번 되신 분 있죠. 가번으로요? 그러니까 가번이 안 되고 나번으로 내리라는 거죠. 권고사항일 거예요. 그리고 매번 공관위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다음 단계에 있는 거고 그 세부 규정은 공관위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죠. 의장, 부의장 하신 분은 나번을 줘라 라고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번 받으신 분도 있어요. 예. 예, 왜 여쭤보냐면 그때 저는 이제 군포시에서 그 2014년, 18년도 2번 당선이 됐는데 22년도에 그런 룰 때문에 제가 입당원서를 1270명을 받고도 가번을 못 받아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문. 나번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번으로 출마하셨어요? 네. 그래서 15% 받았어요. 낙선했죠. 네. 당연히. 예. 군보시는 민주당 받신데. 그래도 나번 받고 저희들 재선의원이 3명이 있었는데 3명 다 나번을 받고 다른 분들은 야, 그 돈으로 4년 동안 먹고 살고 나는 4년을 기다리겠다. 그런 분들 2명 있죠. 저는 나번도 당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음 4년을 위해서 저는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당에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낙선이 될 줄 뻔히 알면서도 희생하는 그 후보들에 대한 다음 4년 후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당은 그런 게 없더라. 그런 부분 한번 오늘 아카데미하고 공심위가 한다면 건의 한번 정식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게 이제 감점 요소나 이제 가점 요소가 있는데 경선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전체 자기 득표율의 30%까지는 가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산 조항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광역단체장과 그 다음에 특정한 지역 기초단체장은 그쪽에서 하게 돼 있고 기초단체장이랑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각 시도당 공관위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당 공관위에서는 전체적인 큰 룰을 만들어서 각 17개 시도당의 공관위에다가 지침을 내려주고 그 지침에 대해서 예외 조항이 모든 공관위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 그 경기도 공관위에 대해서 뭐 거기 계신 분들을 어떤 분들이 아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당의 결정에 의해서 나번을 받으시라고 해서 사실 공토에서 나번으로 당선되기는 많이 쉽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부분은 이번 26년도 이번에 또 신청하실 겁니까? 네. 예.
그러면 이번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피력을 하시고, 혹시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당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비례대표에 대해서 혹시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비례대표로 지원을 하실 예정이세요? 그것도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비례대표는 이제 각 당에서 비례대표 공관위를 또 따로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비례대표는 아시겠지만 1, 3, 5, 6, 7, 9 서울 같은 건 10명을 각 당이 하게 돼 있고, 각 구에서는 다 티오가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정해져 있는 티오가 있는데, 홀수는 무조건 법적으로 여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면은 각 당의 당선권은 한 5명 정도 되겠죠. 그럼 1, 3, 5는 여자, 2, 3은 남자. 보통 비례라고 하는 거는 각 직능별로, 지역별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장애인들 또는 청년, 아까 말한 여성, 그런 정치적 소수자, 정치 소수자라고 저희는 정치약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분들을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똑같아요. 그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민공천배심원단이라고 하는 30명짜리 그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가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선이 되시는 건데, 비례대표는 말 그대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우리 당의 비례대표로 추천을 했을 때, 공보물을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 공보물이 있어요. 이렇게 지방선거 의원 공보물이 있는데, 거기 보고서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란 말이야? 그래서 정당 투표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추천하도록 노력을 하죠. 신청하시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시면은 저기 우리 질문 한번 하시죠. 저기 우리 부위원님이신 것 같은데. 예, 질문 한번 하시죠. 예, 질문 좀 하고 계세요. 예. 전혀 아까 강의 엄청 열심히 되신 것 같은데, 현역 부위원이신가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강서구에서 지금 활동 중인 김현진입니다. 네. 강의 좋은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아까 이제 우리 그 세 가지 단수, 그 다음에 그 중에 아까 지역 뭐죠? 단어가 우선 추천 지역을 선택하는데, 그게 사실 기초의회도 사실 그런 지역들이 많이,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한 몇 프로 정도가 나오며 그런 지역이 실제 지금 있었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 우선 추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여성, 청년, 장애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곳, 당선이 한 번도 안 된 곳, 그리고 후보자가 한 명도 공천 신청하지 않은 곳. 근데 공천 신청하지 않은 곳도 없고, 거기는 기초로 당선되지 않은 지역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도 여성 청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청년 지역으로 우선 추천 지역으로 하겠다, 또는 여성 지역으로 우선 추천하겠다, 장애인 지역으로 우선 추천하겠다 가능합니다. 근데 기초원들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거는 이제 그 기초 단체장, 국회의원 정도 좀 약간 좀 큰 지역으로 했었고, 그 지역의 작은 지역인 기초 같은 경우는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할 바에는 단수로 하겠죠. 다만 이제 기초 같은 곳,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이 적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원만으로 300명 이상으로 그냥 경선을 치면 되거든요. 책임당원 300명 이상이면 경선을 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에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경선까지도 많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하죠. 예. 그러면은 질문도 3개 받았고, 시간도 거의 1시간이 되어가는 관계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